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부산 지역 최대 공안 사건인 이른바 불임 사건의 재심 청구인 5명에게 33년 만에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2부 한영표 부장판사는 13일 불임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 고호석 씨 등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자백을 했으나 진술서가 상당 기간 경과된 뒤에 작성됐고 불법 구금 기간이 오래돼 증거 능력이 없으며 같은 이유로 도서 압수도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 기본 질서를 위협했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인들에게 적용된 개헌법 위반도 무죄로 판결했다.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이 사건 판결 이후 법이 개정되면서 범죄로 볼 수 없게 됐다며 면소 판결했다. 불임 사건은 1981년 공안당국이 사회과학 독서 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하고 고문해 국가보안법, 개헌법,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한 부산 지역 최대 공안 사건이다. 당시 19명이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1년에서 7년을 선고받았으나 이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았다. 불임 사건의 변론을 맡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계기로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됐다. 이상 오늘 오전 11시 44분에 입력된 경향신문의 기사입니다. 김철기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휴대폰 쇼핑몰 T3010. 휴대폰 바꿀 때는 조합원이 운영하는 T3010에서 바꾸자. 휴대폰 쇼핑몰 T3010에서는 조합원 및 예비조합원이 휴대폰을 구입할 경우 정상 판매 이익금 중 일정액을 조합원 출자 및 증자 등으로 되돌려드립니다. 조합원이 운영하는 휴대폰 쇼핑의 성지 T3010. 문의는 070-7663-9386 070-7663-9386 검색창에 T3010을 입력하세요.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소리지기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인 조작 사건 중에 하나인, 아니지, 조작 사건이 어디 한두 개겠습니까? 아무튼요, 그 수많은 조작 사건 중에 하나인 불임 사건 33년 만에 무죄 판결 났습니다. 예. 무림, 항림 뭐 이런 거 많아요. 그 사건 이름은 없는 사건을 만들려다 보니까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오송회 사건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자주 모이던 뒷동산에 소나무가 5그루 있다 그래갖고 오송회라고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또 그 여권 올 사람들이 자주 모이던 다방 이름을 대갖고 항림 사건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불임 사건. 오늘 사실은 지금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을 텐데 대표적인 또 조작 사건 중에 하나인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재심 오늘 재판 결과 나오는 날입니다. 이게 뭐냐고요? 당시 전민련이라고 하는 재야운동 조직이 있었는데, 그죠? 이게 20년 넘은 일입니다. 20년 넘은 일이고 90년대 초반이가 그런데 거기 간부였던 김기설이란 분이 분신 자살을 하세요. 네. 근데 이걸 가지고 그의 동료였던 강기훈이 유서를 대필해서 쓴 거라고. 뭔 얘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유서를 대필해서 쓰고 김기설을 타살했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몰아간 겁니다. 그 후 강기훈 씨는 재판을 받아서 유죄가 인정돼서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충격 때문에 가족이 풍비박산이 났죠. 그야말로. 네. 화병으로 부모님들 돌아가시고 강기훈 씨는 지금 간경화로 투병 중입니다. 이분을 무죄를 재심 청구를 위한 그런 콘서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재작년이었죠.
저도 그때 그 노래하러 참여를 했었습니다. 사건을 조작하다가 안 되니까 유서까지 대신 썼다고 조작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유서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권인숙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기억하시는지요? 권양이라고 처음에는 나왔었습니다. 실명을 쓰기에도 민망한 얘기였으니까요. 이분이 문귀동이라고 하는 경찰의 탈을 쓴 악마에게 성추행을 당하면서 강간을 당하면서 그러니까 수사를 받은 겁니다. 여자로서 너무 굴욕적인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밝힐 수가 없는, 밝히기 힘든 것이었지만 이분은 용기를 내서 밝혔죠. 사회가 벌컥 뒤집혔습니다. 그러나 그때 언론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성마저 혁명의 도구로 이용하는 빨갱이, 뭐 이런 거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매도를 한 거였죠. 그것을 지켜볼 수 없었던 조영래 변호사는 이름을 대지 못하고 권양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으로부터 시작하는 그런 변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조영래 변호사는 바로 전태일 열사가 죽기 전에 그렇게 찾았던 법률가였죠. 네. 제일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그러면서 나의 죽음을 헛되하지 마라. 그러면서 노동법 책을 들고 분신을 감행했을 때 가장 먼저 달려왔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뜻을 잊지 않고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걸어가신 건데, 이 권인숙 씨의 변호를 한 거죠. 이 권양으로 불렸던 권인숙 씨는 자기 이름도 대고서 그야말로 세상에 자기의 존재를 드러냈습니다. 예. 그래서 그 5공화국 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런 고문들이 있었는가, 조작이 있었는가를 웅변으로 보여줬던 그런 사례이기도 했죠. 아무튼요, 오늘 이 고문에 의한 조작은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네. 예전엔 뭐 우리가 사극을 통해서 보면 뭐 주리를 틀고 뭐 이런 그런 거 있었지만 그 후에도 근대적인 법으로 법전이 바뀌었을 때도 사법 체계가 이루어졌을 때도 고문은 그리고 이것에 의한 조작은 온전했습니다.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가들을 그렇게 탄압한 거죠. 한두 가지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근대로 오질 못하고 정신은 근대로 오질 못하고 체계만 근대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조작질이 횡행해진 것이죠. 자, 애국시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주민 여러분, 오늘 강기훈 씨의 유서 대필 사건 재심 판결이 어떻게 나는지, 참 이 33년 만에 무죄 판결이 났는데 재심 청구인 5명에게 이때 고난을 당하신 그런 22분, 그 중에 기소돼서 법원에서 징역 1년에서 7년형을 선고받은 19분, 고문으로 만신창이가 된 분들, 잘 놀고 돈 잘 벌던 노변이 이 불임사건의 피해자의 몰골을 보고 그 인권 변호사의 길을 가게 된 것은 너무나도 유명해졌죠, 이제. 예. 그런 의미에서요, 음악을 좀 듣고 오겠습니다. 건즈 앤 로지스의 음악도 있고, 도어스도 있군요. 짐 모리슨은 아메리칸 인디언이라고 불렸던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그런 정신세계에 커다란 영향을 받았던 그런 분이었죠. 그리고 음악가이기도 하고 활동가이기도 했습니다. 힘의 제국 아메리카를 향해서 퍼큐를 날릴 수 있었던, 집회장에서 음악을 하다가, 노래를 하다가, 라이브를 하다가 구호만 연락에 외치고 내려오기도 했었던 그런 분이기도 했습니다. 소리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소리는 크게 나오죠? 네, 그 얘기하는 소리랑 이 음악 소리가 이게 각 음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또 시대별로 다르기 때문에 면밀하게 이렇게 조정을 해야죠. 예. 아이고, 이런. 죄송합니다. 기침을 했는데 뮤트를 시킨다고 눌렀는데 엉뚱한 걸 눌렀군요. 죄송합니다. 기침한 소리. 이게 제일 컸겠네, 오늘.
항상 이어폰 꽂고 듣는데 너무 작아서 듣기 불편하다. 최대 볼륨으로 해도 그렇다고 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건가? 이거 참. 예. 저희는 지금 꽤 소리를 높였긴 했습니다만 송출 서버가 이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볼륨 높은데 예.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건 이렇다라고 건의는 할 수 있지만 제가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어이구 소녀님, 딸내미 앞머리가 눈을 찌르길래 머리핀 꽂으라고 했더니 이제 9살 난 딸이 거절하면서 엄마, 누구나 개인적 취향은 있는 거예요 라고 해요. 헐. 내 개인적 취향은 존중하지만 너희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보호자라서 얘기하는 거야 라고 했더니 엄마가 자기 건강은 자기가 챙겨야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라고 데리고 왔다고요. 으아. 글쎄요, 저한테 있어 가장 설득력 있는 얘기는 눈 잡고 찌르면 난시 온다 이거였거든요. 난시가 오든 말든 그건 책임질 일이에요. 그러면 하지만 그렇게 난시가 와갖고는 렌즈를 하던가 아니면은 안경을 껴야 되는 것은 네가 책임져라. 네 돈으로 사라. 이렇게 해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네. 동그라미님, 우리 딸이 정외과인데 자기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팟빵을 들어보라 했더니 엄마는 너무 진보적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팟빵은 너무 시끄럽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지배가 썰전을 듣는 거예요. 너무 웃기죠? 난 썰전이 더 시끄러웠던데. 네, 돈은 엄마가 내줄게 하면서 조합원 가입시켰습니다. 언젠가 우리 딸도 공정방송의 위대함을 아는 날이 오겠죠.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요. 지난 이명박 정권부터 해갖고 지금까지 방송이 이제 왜곡된 방향으로 장악이 되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종편에서 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리고 말이죠, 교육 현장, 이거 중요합니다. 교육 현장이 보수화된다는 것. 보수화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 왜곡을 한다는 것. 뭐 이런 거. 이렇게 큰 아이들은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는 거죠. 가정에서 화목한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가 다른 것처럼 아이들은 환경의 지배를 많이 받거든요. 나라가 이 모양이고 언론이 이 모양이고 사회 분위기가 이 모양이면은 아이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명박근혜 치하에서 자라난 그런 청소년들이 우리 예상과는 달리 매우 보수적일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인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과 그렇기 위해서라도,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러저런 토론도 하고 아이들에게 이러저런 경험도 권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썰전, 그거 맞죠? 강용석이 나오는 거. 예. 뭐 저희 방송은 이런 거 저런 거 안 가리니까 강용석, 제가 고등학교 동아리 3년 후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강용석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또 남다른 감회를 느꼈죠. 확실한 거는 이 친구는 자신의 명성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별로 없는 그런 사람이란 것이죠. 고등학교 때도 매우 스마트했습니다. 말 잘하고. 그때는 이제 지금처럼 살이 붙지 않았으니까 좀 더 담백하게 잘생겼죠. 그가 망가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러저런 생각. 네. 뭔가 좀 더 원색적으로 얘기하고 싶지만 그래도 방송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케이 마리님, 친박 박 집권시 임명직 안 맡겠다. 공개 선언 논의. 예.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다.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역시나 뒤집고 각하도 안 지키는 약속인데 아래 것들이 지키겠습니까? 뜻을 같이 하겠다는 말이지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니었다.
성추행이 나쁘다는 것이 강간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다. 뭐 이런 거. 술 먹고 운전을 안 하겠다는 얘기지 음주운전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었다. 뭐 이런 거. 참. 서태우님, 병희쌤, 우리 딸 중학교 졸업했습니다. 축하해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손뼉. 예. 졸업하면서 이제 우는 그런 풍경은 없어진 지 아주 오래됐죠. 네. 그게 예전에 어린이들이 감수성이 더 풍부했기 때문에 울었다. 라고 만약에 그 사고한다 그럼 생각한다 그러면은 옛날 사람들은 그만큼 더 순진했어.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어불성설이죠. 네, 잘못 생각한 겁니다. 예전에는 국민학교를 졸업해도 중학교에 진학 못하는 사람들이 애들이 많았던 거예요. 당장 그 다음 날부터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몫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농사 짓는 곳에서는 농사꾼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빛나는 졸업장을 이걸 다 아신 언니께 라고 재학생들 노래 부를 때 잘 있거라 아우두라 뭐 이럴 때 이제 정든교시라 선생님 저희들은 물러갑니다.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바다가 되는 것이죠. 그죠? 이 뭡니까 지금 오케마리님 이게 올려주신 요 사진 혹시 장화 퀴즈 때 아닙니까? 장화 퀴즈?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랬을 겁니다. 아주 어렸을 때 사진 같은데. 뭐 그렇단 얘기예요. 예. D-Day 홍대 상상마당 모두들 즐감하세요. 이거 오늘 아니고요.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홍대 상상마당 시네마에서 상영하는 또 하나의 약속, 단관이죠. 지금 제 프로그램이랑 두 군데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어제 신청을 좀 받았는데 생각보다 신청을 별로 안 해주셔갖고 오늘 서영석 이사께서 SNS를 통해서 한번 홍보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아직 유효합니다. 지금 선착순인데요. 이 게시판에 지금 뭐 이메일 주소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1인당 2매까지 되는데 한 매면 한 매, 두 매면 두 매 해서 신청하십시오. 내용은 그렇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오후 8시 상상마당, 예, 홍대 상상마당 시네마에서 또 하나의 약속 단관을 하고요. 그리고 끝나고 뒤풀이도 합니다. 네. 서영석 이사께서도 참여를 하시기로 하셨고요. 영화 볼 시간은 없는데 뒤풀이 할 시간이 있다. 그런 분도 환영합니다.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근처에 넓은 데 잡아갖고 좀 쑥스러울 수도 있겠어요. 저도 가장 좀 걱정되는 게 영화 보고서 찔찔 짜다가 눈 뻘게 갖고 이렇게 불 켜지고 서로 만나면 얼마나 좀 쑥스러울까 뭐 이런 거거든요. 그거 좀 걱정되긴 합니다만 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겠습니까? 잘 들으셨죠?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네, 뭐 볼륨 작은 문제는 이어폰의 문제로 지금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의견 올려주셨으니까요. 자, 읽어보시고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적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백마고지님께서 올려주신 그런 웹자보 누가 작업하셨는지 모르지만 정말 대단하십니다. 싱크로율 95% 이상이에요. 백마고지님의 얼굴. 3월 1일 날 3.1절 기념 국민TV 주합원 친목 및 단합 산행 3월 1일 토요일 오전 다다음 주 토요일이군요.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대마리 백마고지역 오전 11시부터 1시까지 평지 트레킹 및 소위 산행. 이게 해발은 300m인데 실제로 산행하는 높이는 한 100m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김용민 PD도 같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김용민 PD가 너무 힘들어서 못 갈 정도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네. 심지어 김용민도 간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점심 가마솥밥, 숯불 삼겹살, 친목의 시간을 가진 다음에 떡매치기, 인절미 만들기 오후 4시까지 하고서 종료한다는 얘기입니다. 대상은 전국 국민 TV 조합원. 참가비는 성인은 15,000원, 청소년 이하 10,000원. 정말 싸다 싸.
신청 및 문의는 백마고지 김정일님 010-9523-5400 9523-5400입니다. 김정일, 백마고지 김정일. 참 이름 종북스럽죠? 그런데 말이죠. 또 하나의 약속 단체 관람. 요거는 협찬하신 분이 호주 퍼스에 거주하시는 김정남입니다. 김정남 조합원. 이분 성함도 만만치 않죠. 네, 올렸습니다. 임PD님 이름을 올렸어요. 네. 아바의 음악 듣고 왔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요, 김작가, 음악평론가 김작가와 함께하는 음악 이야기. 힌트에는 그 경록절이라고 있대요. 경록절. 홍대 앞에 소위 말하는 3대 명절이 있대요. 홍대는 특별한 그런 좀 생태계잖아요. 그죠? 크리스마스 이브가 있고요. 그리고 할로윈 데이가 있대요. 뭔가 좀 이국적인 그런 동네답죠? 그리고 또 하나는 경록절이라고 합니다. 경록절. 경록절이 뭐냐고요? 크라잉넛, 울부짖는 견과류의 베이시스트, 팀의 리더인 한경록 씨의 그런 생일 파티를 경록절이라고 한대요. 이게 누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명명한 건 아니지만 보통 이 셋을 홍대 앞에 3대 명절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크라잉넛 한경록 씨의 생일 파티가 뭐 얼마나 대단하길래 경록절이라는 이름을 붙였는지 그런 얘기하면서 오늘 음악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스웨덴에서 온 신청곡 나눴습니다. 스웨덴 지금 시차가 엄청 날 텐데요, 그죠? 네. 그 외 신청곡들 해야 되겠군요. YB의 곡이 이게 지금 금지곡, 국방부에서 얘기한 금지곡이었다고 하는데 이거 옛날 버전인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 그런 거 있습니다. 어떤 노래가 됐던 왠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노래 부르면은, 시위 현장에서 부르면은 금지를 시켜야 같은 그런 강박관념에 낳은 산물이라는 것이죠. 아침 이슬이라는 노래는 지금 어느 설문을 이렇게 따진다 하더라도 가장 위대했던 한국 대중음악사의 그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아침 이슬이 금지곡이 되었을 때, 75년도에 금지곡 됐을 때 아무도 그 사유를 몰라요. 뭐냐면 금지곡을 판정을 할 때는 뭐 퇴폐 풍조, 불신 풍조 조장, 또 외색 뭐 이런 거 있는데 아침 이슬은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왜 금지시켰냐? 그렇습니다. 데모하는 데서 많이 불렀으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금지당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민기도 군대 끌려가서 카츠사에서 잘 근무하다가 전방으로 다시 끌려갑니다. 거기서 소총수로 군복무를 하게 되죠. 네. 뭐 그런 건데요. 그런 의미에서 아리랑을 금지시켰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나돈다는 것은 정말 웃기고 자빠진 일이죠. 지금 컴퓨터 모니터에 있는 시계와 벽에 걸려있는 시계가 다릅니다. 모니터에 걸리는 시계가 더 맞겠죠. 근데 뭐 1, 2초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도대체 이게 30초나 차이가 나요? 네. 게시판 가보겠습니다. 강용석의 사진은 내리셨군요. 네. 이때만 해도 참 괜찮아 보였었는데, 아이고. 경기 북부 조합원이신 광 감독님의 작품이군요. 이 웹자보가 백마고지님. 너무 똑같은데 피로감이 과하게 있어요라고. 눈을 너무 작게 그려서 불만 갖고 계신 거 아니고요. 그렇군요. 당찬하루님, 덕분에 철원 가보게 생겼습니다. 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열혈 조합원들의 그런 노고에 대해서는, 에너지에 대해서는 아무리 찬사를 해도 아깝지가 않죠.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마음 이해해 주세요. 지상철 조합원인데 나무하러 갑니다. 장작불로 곰탕 끓여야 하니까. 나무하러 가신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함부로 벌목하는 걸 금했는데
이제는 뭐 허락을 하죠. 예. 허락을 이제 무작정 벌목을 하게 할 수는 하진 않을 테고 허락을 받아서 그렇게 할 텐데, 예, 그렇죠. 예전 우리나라 60년대 그리고 70년대 초반의 영화들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하나같이 다 산이 헐벗었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땔감이었습니다. 네, 땔감. 그 청진동 해장국집 있잖아요. 서울에 청진동 해장국집. 지금 교보문고 뒤쪽에 해장국집들이 유명했었습니다. 지금도 유명한데 몇 군데는 있습니다만 피막골이 재개발되면서 좀 옛날의 정치들은 하나하나씩 없어지고 있는데, 이 해장국집이 모여있게 된 계기는 바로 거기에 땔감 시장이 있어서라고 합니다. 땔감을 새벽 일찍 와갖고는 사람들이 사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날 쓸 거를. 그 땔감을 팔러 온 사람들이 그걸 다 팔고서 비로소 이제 식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해장국에 막걸리 같은 거 걸치면서 정리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갖고 해장국집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 그 뒷골목들의 이러저러한 음식점이 발달하게 된 것은 그야말로 그거죠. 대로변에 있으면은 양반들 행차하는 것 때문에 귀찮잖아요. 그때마다 머리 수그려야 되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이면도로로 다닌 것이죠. 그 이면도로에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점들 많이 생긴 겁니다. 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땔감. 그 불맛이라고 하죠. 불맛. 이 중화 요리들, 중국 요리들의 특징은 아주 강한 불에 조리한다는 건데, 짬뽕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맛있는 짬뽕은 바로 그 원재료들을 달달 볶을 때 불을 세기를 조절을 잘 해갖고 이렇게 볶은 다음에 거기에 그 국물을 붓고 이렇게 면을 내오고 이런 건데요. 그것이 이제 불맛이 살아있다고 할 때 그 불맛이죠. 네. 우리가 염탄불에다가 고기를 구워 먹을 때조차도 그런 불맛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석쇠에다가 양념 잘한 그런 뭐 너비 아니니 아니면은 돼지고기 빨갛게 양념해갖고 석쇠 위에 놓고 그 구운단 말이죠. 그때 직화구이라고도 하는 그런 불맛. 물론 이 불맛에는 약간의 탄맛 같은 거 그런 것도 있는 거지만요. 예전에 경주의 번영, 통일신라의 번영을 상징하는 그런 대목 중에 하나가 집집마다 숯으로 음식을 해먹었다라는 겁니다. 숯, 고급 연료죠. 그죠? 거기서 느껴지는 그런 불맛. 저는 점심을 방송 끝나고 먹기 때문에요. 이런 얘기하면서 제가 식욕을 스스로 돋구고 있는 그런 겁니다. 멋쟁이 아가씨님, 지금 여기 새벽 6시. 아, 그렇군요. 여기 오후 2시인데 거기는 새벽 6시. 일찍 일어나신 겁니까? 설마 아직 안 주무신 건 아니죠? 스웨덴. 엊그제 여기서 게이들이 주최하는 음악 시상식이 있었는데 정치는 물론 유명 인사들이 전부 참석해서 즐기고 축하해주는 모습 보고 부럽더라고요. 게이, 레즈비언, 호모들이 나와서 공연하고 아까 스웨이 부른 가수도 게이고요. Army of Lovers도 게이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선진국인가 그렇지 않은 곳인가, 문명화된 곳인가 그렇지 않은 곳인가 판별하는 기준은 바로 소수자들에 대한 정책이 어떤가, 그리고 사회적 인식이 어떤 것인가 라는 거겠죠. 문명화가 덜 된 데일수록 여성, 어린이들의 지위가 낮죠.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타이타닉 있죠? 타이타닉. 호화 유람선. 절대로 가라앉지 않는 그런 유람선을 표방하고 당시에 가장 거대한 유람선을 띄웠는데 바로 처녀항해 때 빙산에 부딪혀서 가라앉지 않습니까? 그때 생존자들 보면요. 역시 3등 객실에 있는 승객들이 가장 많이 목숨을 잃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1등석, 2등석 객실에서는 아이들이 단 한 명도 죽지 않습니다. 뭔 얘기냐? 구명선을 태울 때 어린이들을 먼저 태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자들도 생존율이 꽤 높았습니다.
그렇죠. 어린이와 여자들을 먼저 대우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이런 것까지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아무튼 여자와 어린이를 먼저, 레이디스 퍼스트, 애 먼저라는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3등 객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자와 어린이들의 희생률이 높았습니다. 즉 가난한 사람들이 그 여자와 아이들에서 더 무지하다, 자기만 살려고 한다 라고 주장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튼요. 네. 성숙되어가는 자기들 사이에서 클래스에서 적어도 위선적이다 할지라도 뭔가 좀 그 매너라는 거 뭐 이런 건데 그 사회적인 매너가 성숙이 되면 될수록 여자와 어린이들에 대한 지위가 높아져 간다는 것. 그리고 소수자들에 대한 이해, 이것에 대해서도 관용의 태도를 갖는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저는 내일 말이죠. 홍대 앞 카톨릭 센터 다리 시어터에서 열리는 레드 어워즈 여기 가보려고요. 레드 어워즈가 뭐겠습니까? 우리 시로 얘기하면 그냥 빨갱이상이에요. 빨갱이상. 네. 이런 그 좌파 예술가들 각 부문에 걸쳐 갖고는 시상을 하는 그런 날입니다. 노동당에서 주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영주 감독이 사회를 보고요. 그리고 단편선, 그리고 꽃다지의 정윤경 씨, 뭐 이런 분들이 축하 공연도 하고, 뭐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서 어떤지 한번 보게요. 예. 저는 사실은 예술 행위를 가지고 뽑아갖고 상을 주는 행위, 전적으로 찬동하지는 못합니다. 이 상을 주고 싶으면은 복수로 해라, 복수로. 부문별로 한 3팀이나 5팀 정도 이렇게 해갖고 공동으로 상을 주던가. 왜 거기서도 꼭 등수를 나누냐 이거죠. 예술행위에 있어갖고 말이죠. 예. 신화의 신대철 씨가 얼마 전에 한국 대중음악 시상식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면서 그 대목을 문제 삼더라고요. 심사위원들이 무슨 음반 판매 지수니 뭐 차트니 이런 거 고민 안 하고 이런 거 감안 안 하고 오로지 음악만 본다라고 했는데 그 음악만 본다는 것 자체가 매우 주관적인 행위 아니냐라고 문제 삼는 것이죠. 네. 여기 이제 갑론을박들이 오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술 행위란 것은 어떤 객관적인 수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량화될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때로는 한참 지나야지 그 진가를 확인할 수 있을 경우도 있으니까요. 세잔느, 고갱, 고흐 이런 분들 모두 당대의 빛을 발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얼마나 위대합니까? 위대한 예술가로 대접받고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